네, 안녕하세요. 진명숙입니다. 모바일 프로그래밍 2주 1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모두 열심히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가 단원으로는 교과서 2장 처음 만드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사용법부터 에뮬레이터의 기능까지 기본적인 앞으로 우리 실습을 위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2주차 1일 1교시의 학습 목표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작성법을 익히는 것이고요. 2교시에 더 추가적으로 AVD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처음 만드는 Hello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이 단원의 1절을 1교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처음 만드는 Hello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은 자, 이렇게 에뮬레이터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보이죠? 이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위젯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은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자, 여기 보면 화면 디자인 XML, 자바 코드 자바, 이렇게 역할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은 AVD,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이렇게 가상의 실행 디바이스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SDK는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죠, 그렇죠? JDK처럼 그 안드로이드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각종 라이브러리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치 JDK와 이클립스의 관계가 SDK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윈도우나 웹은 결과를 윈도우 터미널에서 보거나 아니면 윈도우 창 또는 웹 브라우저에서 보지만 앱은 폰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이 없을 경우도 있고 또 그 각 버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걸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버전의 리얼 폰을 다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상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를 쓰는데 이것이 문제가 좀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좀 설치하는데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또 한 뼘씩 성장했다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DK는 농담으로 별명을 순댓국이라고 누가 붙였다고 했는데 AVD도 우리 한번 별명을 하나 붙여볼까요?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배당? 자, 여러분이 하나 좋은 거 정해서, 톡으로 공모해 주세요. 자, 그래서 AVD에서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다양한 위젯이 있는, 예제를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드로이드를 실행을 하죠. 그렇죠? 시작 버튼 눌러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시작을 하게 되면 맨 처음 여러분이 안드로이드를 설치하게 됐다 그러면 요런 화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create new project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이제 여러분은 이미 지난번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게 되면, 자, 요런 화면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웰컴 화면이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프로젝트들의 목록이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실행했던, 프로젝트 목록이 나와서 클릭해서 실행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저는 지금 실행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나요? 자, 제가 메뉴에서 눌러서 실행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창이 열려 있죠. 편집 창이.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뭔가 프로젝트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눌러서 닫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종료했을 때 가장 최근에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든 또는 이렇게 실행이 되든 또는
이렇게 실행이 되든, 예, 낯설다 아니고 이제 잘 적응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편집창을 닫고 싶을 때 파일 exit 하지 말고 close projec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메뉴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close project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창이 닫히고 웰컴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닫힌 이런 이제 사용했던 프로젝트들이 나오겠고요. 자, 이렇게 웰컴 화면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마이 어플리케이션 선택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이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이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이미 실행되어진 화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웰컴 화면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Create New Project 이렇게 누르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 뭐 여기 웰컴 화면으로 돌아가서 해도 되고요. Close Project 해서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New Project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파일에 new 해서 new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new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름 먼저 한번 보면 여기 new 프로젝트 누르면 자, 프로젝트를 첫 화면을 미리 empty activity, 빈 activity 또는 뭐 버튼 이런 액티비티들의 종류를 미리 첫 화면을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를 미리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mpty activity를 누르면 그 다음은 configure 프로젝트 창이 뜨면서 자 여기 이름 쓰고 헬로 안드로이드 이렇게 썼네요. 그쵸? 그 다음에 패키지 네임 지난번에 설명했죠. 네,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도 만들고 뭐 여러분의 친구도 만들고 선생님도 만들고 이러면은 유일하게 구별되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소속의 거꾸로 버전이라 그랬어요. 패키지는 이름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네트워크 부서 삼성 .com 또는 .cokr이라고 한다면은 .com이라고 할까요? 그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삼성 네트워크 부문 이렇게 하게 되면 네트워크 파트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파트에서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름이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패키지 이름은 왜 이렇게 패키지는 점으로 구별하는 거 알죠? 패키지가 뭔가요? 자바에서 set of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라이브러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패키지 이름은 그렇게 주면 중복될 염려가 없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save location은 프로젝트를 어디에다가 만들 것이냐. 한번 나중에 찾아가 보세요. 그 다음에 랭귀지는 자바로 하고, min SDK. 예, 선생님이 SDK, 순댓국의 발전 과정을, 좀 외워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살펴보고 넘어오죠. 뭐. 네, 안드로이드의 역사, 순댓국의 역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안드로이드는 여기 이제 버전 1이 나오면서 이름은 알파로 불렀고요. 그 다음이 베타, 이제 A, B, C는 컵케이크, D는 도넛 이런 식으로 이제 이클레어, 프로요, 진저브레드 다 뭐의 이름인가요? 우리 맛있게 먹는 얌얌 디저트들의 이름으로 이제 붙여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뭐 하나의 버전이 여러 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API 레벨을 달리해서 자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케이크, 키캣, 롤리파, 마시멜로, 누가, 오레오 그 다음에 파이까지 하고 그 다음은 안드로이드 Q, R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전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버전을 안드로이드 앱이 작동하는 최하 버전 여기 젤리빈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버전으로 순댓국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앱을 만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낮은 버전의 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낮은 버전으로만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좋은 기능을 또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요 부분들이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이브 로케이션에 주의할 점은 한글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주의할 점이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이제 안드로이드 SDK의 버전별 누적 점유율을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타내는데요. 실제로 최신 폰을 가장 많은 사람이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게 연도 언제적 값이냐가 중요할 텐데 이렇게 어떤 좀 통계를 보고 적정한 수준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과 그 수준의 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요 앞에 과정들을 참고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열렸다 그러면은 new 프로젝트, 그쵸? 그렇지 않으면 웰컴 화면에서도 new 프로젝트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폰, 태블릿에서 empty activity 선택을 하시고 next를 눌러주시고 여기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쵸? 자, new 프로젝트라고 했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름을 자, 여기 보니까 헬로 안드로이드로 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도 여기는 헬로 안드로이드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패키지 네임은 그냥 기본적으로 example.com이에요. 그쵸? 주식회사 example. 네, example. 요 이름에 헬로 안드로이드가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글자를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면 패키지는 그걸 다 소문자화해서 패키지 이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로케이션은 선생님의 경우에는 2021-2로까지 디렉토리를 만들었더니 여기에 헬로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선택해서 이 디렉토리를 만든다 그러면 요 프로젝트 이름이 붙지를 않아요. 그때는 요 이름을 요 뒤에다가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지 여기 디렉토리가 바로 프로젝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요 뒤에 이름을 우리가 선택해서 뭔가를 택해서 가져왔다 할 때는 요 디렉토리까지 표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네임을 여기다가 써주세요. 그리고 랭귀지는 코틀린 아니고 자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SDK가 롤리팝으로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네요. 그쵸? 94.1%의 디바이스들에서 당신이 개발한 앱은 런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정보를 제공하지요. 네, 이런 의미예요. 자, 요 위치만 여기까지 내가 처음에만 요거. 그 다음부터는 디폴트로 선생님처럼 2021 디렉토리를 쓴다 그러면 요 이름 넣는 게 여기에다가 바로 연동이 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의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렇게 있죠. 뒤에 선생님 마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가 있는데 새로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하나의 창에서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프로젝트를 여러 개 프로젝트를 띄워서 여러 개의 창으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로드 되는 동안 잠깐 이제 여기에서 먼저 선생님 기존에 있던 거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 구조가 한번 보면은 새로 창을 띄운 데서 해도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XML 문서와 자바 문서가 하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그 프로젝트 구조에서 여기 앱으로 눌러 놓으면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안드로이드 상의 로지컬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 모양, 디렉토리 모양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지컬한 개발 구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드로이드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매니페스트라는 폴더가 하나 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구조를 확실하게 좀 익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키가 확대경을 쓰는데 확대 키가 먹히지를 않네요. 자, 약간 흐려지기는 하는데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고요. 커서가 가지를 못해요. 또 확대를 했을 때는. 그래서 앱 밑에 매니페스트 폴더가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자바 안에 example 선생님의 경우 옛날 파일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마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여러분 헬로 월드로 나오겠죠. 거기에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눌러보면 RES 리소스 디렉토리가 보일 거예요. 선생님 다시 닫고, 네, 이제 여기 새로 열린 거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리소스 디렉토리 안에는 자, 레이아웃과 드로우어블, 레이아웃, 밸류즈 이런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RES는 리소스, 자원이고 그 안에 있는 거 기억을 한번 더 머릿속에 정리를 해봅시다. 드로우어블. 여기는 이미지 파일을 둘 거고 오늘 써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 안에 액티비티 메인 XML이 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띄워지는 것이죠. 그쵸? 예, 이렇게.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라고만 되어 있는 자바 밑에 있는 파일은 확장자가 자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게 요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실행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설치되어 있는 에뮬레이터가 이렇게 종류가 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원하는 에뮬레이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눌러도 되고, 런 앱을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메인 액티비티.자바에서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자, 런을 가야 되는데, 지금 런이 여기가 활성화가 안 돼서 제가 그냥 여기 런을 누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선생님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선생님도 생긴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You are currently using Java 1.10.2인데 그레이드는 11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네. 자, 이게 한번 설정을 했는데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이제 다양한 이런 오류들을 만날 텐데 그러면 아예 이 부분을 이렇게 다 요 내용을 웹 브라우저에 그냥 구글에서 주소 표시줄에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그런 무슨 해결책들이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그래들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직은 이제 뿅아리처럼 걷는데 자꾸 앞에 장애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네, 선생님도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새로 설치를 한 경우는 좀 덜 할 거고 이제 선생님처럼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서로 연결된 부분들이 관절에 무리가 오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앞에서는 이렇게 프로젝트하고 SDK 로케이션을 눌러봤더니 일단은 여기 require Java 11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SDK 로케이션, JDK 로케이션. 아, 여기서도 자바를 사용하는구나. 네,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필요할 때 같이 설치를 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면서 JDK도 따로 맞추어지는데 지금 약간 문제가 선생님이 원래 기존에 있던 거하고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0이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그래들의 JDK.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설치된 것 중에서 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바 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걸 써도 될 것 같고 더 높은 걸 써도 될 것 같고 자, 요렇게 한번 해보고 뭐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헬로 월드가 이렇게 에뮬레이터에 출력이 됐죠. 네, 그래서 키워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얘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뮬레이터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하드의 용량도 엄청 많이 차지하게 되고 실행도 무겁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개를 설치하기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또 다양한 뭐랑 또 가장 삐걱삐걱하냐면은 여러분의 보안 프로그램들 V3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수행이 느려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최적화를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는 이제 이 프로젝트는 필요 없으니까 클로즈 프로젝트 해서 닫아주고요. 지금 이제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프로젝트 하나가 남아 있어요.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이런 제대로 실행이 되는 이런 아웃풋 창이라던가 빌드 창들은 좀 화면이 복잡하면 이렇게 내려놓아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 아까 오류 표시해 주면서 그래들이 떴는데요. 그래들은 여기 보면 그래들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래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들도 여기 그래들은 이제 지금 여러분이 방금 오류를 사실 적시에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실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실행에 대한 설정들을 여기다가 넣어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프로젝트 그래드, 모듈 그래드, 자, 이 프로젝트와 모듈과의 관계는 프로젝트 안에는 또 작은 단위의 모듈들이 있고 이 모듈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을 할 때도 나중에는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지는 못해서 나중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할 때쯤에는 모듈 단위로 만들면 여러분이 그래들이 왜 이렇게 많아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닫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조금 보면은 요 안에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왔어요. 그쵸?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액티비티 메인은 어디에 있는 이름과 지금 같다? 레이아웃 밑에 액티비티 메인이 있어요. 그쵸? R은 리소스를 나타내고 layout.activity 메인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만 만들면 자바 파일 하나, XML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데 XML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 매니페스트에도 있어요. 네, 조금 놔두고. 기본 클래스 이름이, 자,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자바니까 클래스 이름도 퍼블릭으로 붙이는 이름은 메인 액티비티예요. 그렇죠. 자바에서는 C처럼 아무거나 뭐 그런 이름을 줄 수가 없죠.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줘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앱에서 안드로이드 앱은 여기 액티비티가 앱 컴팻 액티비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페이지, 그 다음에 일반 C나 자바에서 프로그램 파일이라고 했던 것을 앱에서는 액티비티라고 부르겠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오버라이드, 오버로드 이런 말, 오버라이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안에 메소드라고 부르죠. on create가 나왔고, 그 다음에 set content view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젯들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넓게는 view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 정도 여기는 이제 main activity, on create, set content view.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activity main XML을 한번 보면 자, 여기에 요렇게 저는 교수님하고 좀 다른데요. 자, 여기도 요렇게 닫아서 쓰고 싶으면 요렇게 닫으면 돼요. 네. 그리고 다시 뷰에서 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열고 싶을 때는 여기 뷰에 보면 툴 윈도우즈의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고 Alt 1, 뭐 Alt 4 이런 식으로 단축 키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 보기로 열리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Alt 1을 하게 되면 이게 닫히고 토글이에요. Alt 1을 하게 열리고. 자, 이 정도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XML에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실행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자, 제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자세히 보이지는 않죠, 그쵸? 예, 여기가 이제 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헬로 월드라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색 북처럼 생긴 게 표면을 디자인 서피스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디자인이 있고 블루프린트가 있고 디자인 앤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디자인 앤 블루프린트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디자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자, 그래서 블루프린트는 레이아웃과 위젯을 컴포넌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앱이 실행될 때 형태로 이제 좀 더 가깝게 보여주는 것이 요 디자인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디자인만 뭐 여러분이 봐도 좋고요.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렇게 이제 이게 조금 자, 헬로 월드가 여기 요렇게 들어 있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바꿔 보면 여기에 결과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눈치가 또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하고 자, 여기 보면 어트리뷰트라고 나와요, 그렇죠? 어트리뷰트도 이렇게 닫고 열고가 하이드, 쇼가 가능하고요. 하이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얘는 어디 메뉴로 가지 않아도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트리뷰트 다시 눌러주면 되고요. 그러면 어트리뷰트에서 이 헬로 월드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트리뷰트가 속성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HTML 할 때 왜 태그의 속성값도 그 어트리뷰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 부분에 헬로 월드를 한글로
안녕 안드로이드, 안녕 순댓국. 자,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에 이렇게 안녕 안드로이드라고 나오고, 글자를 좀 키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얘를 선택하고, 바뀌었어요가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 네, 까먹지 마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자, 이렇게 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외우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은 들죠.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은 앞에, 우리가 수정한 것은 앞에, 제일 앞에 한번 나오고, 또 알파벳 순으로도 한번 나와요. 안드로이드 여기 나오고, 텍스트의 사이즈 여기 눌러보니까 SP라고 나오죠. 그쵸? 네, 단위는 좀 이따 또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24 정도로 하면 이렇게 글자가 커지고요. 텍스트의 컬러도 이렇게 눌러서, 자,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글자 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색으로 할까요? 네, 안녕 안드로이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하. 자, XML은 이렇게 뭔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위젯이라고 부르고, 위젯은 뷰에 속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런 뷰들을 관리하는데 그래피컬하게 디자인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여기 디자인,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면 코드로도 관리할 수 있다. 아, 여기 텍스트 뷰라고 걔가 부르는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XML 문서인데 지금 여러분이 잠깐 멈추고 XML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를 XML이라고 하는지. 자, XML은 이렇게 XML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열고 이렇게 닫는 태그들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바로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열고 닫지 않을 때는 마지막에 이렇게 HTML 태그랑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데이터의 구조와 데이터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데이터의 구조를 텍스트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 뭐다? XML이다. 오늘은 그 정도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XML로 디자인을 명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디자인이 편하면 디자인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 자바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레이아웃 파일을 무슨 메소드에서 set content view 메소드에서 지정을 해주면 된다.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론을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면 요 아키텍처 안드로이드로 볼 수도 있고 프로젝트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고 싶으면 안드로이드, 물리적으로 저장된 파일 단위로 보고 싶으면 프로젝트. 정리됐죠? 그리고 자바가 있고 요 패키지 이름 우리가 준 대로 그 안에 메인 액티비티.자바가 있고, 리소스 안에 레이아웃 안에 액티비티 메인.xml이 있다. 그래서 XML 문서는 파일 이름을 대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클래스는 우리가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메인 액티비티에 M이 대문자, 뭐 중간 단어는 A도 대문자 이렇게 해줬지만 여기는 소문자로 다 쓰다 보니까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부분 디자인이냐 코드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조금 더 여기서 살펴보면 여기는 픽셀에서 이제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XML에서 여기 보면 이제 교과서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어떤 디바이스에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를 미리 다 이렇게 골라서 태블릿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TV 이렇게 다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게 여기에 폰이 들어있는 거예요. 종류가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탭을 클릭해서 XML로 가면 XML에 우리가 constraint layout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살짝 읽어드렸는데요. constraint layout은 레이아웃의 한 종류이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우리 교과서 이렇게 쭉 훑어보신 분은 5단원쯤 가면 레이아웃이 나올 거고, 레이아웃은 위젯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에 타면 순서대로 앉으라고 할 수도 있고, 차에 좌석 번호가 있어서 내 이름이 적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앉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constraint layout은 각각 위젯 간의 서로 간의 관계를 정해서 너 나 밑에 있어, 나 옆에 있어,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제약을 주는 거죠. 그쵸? 나는 너와 이런 관계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약 레이아웃, constraint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지금 지정은 않았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현재 기본 레이아웃이 constraint 레이아웃입니다.
네, 교과서상으로 이제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다른 위젯을 추가하는 것이에요. 위젯을 추가. 그래서 이것은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잠깐 휴식 시간 가질게요.